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 소식과 그 속에 숨은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매력을 두 남녀의 만남으로 그려낸 연극 하이젠버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러면 나 연락이 통하게 만들거든. 적용도 합니다. 아까 음식 맛있었어요? 네. 빵 맛있었어요. 플랫. 많이 드시죠? 레바논 상품용. 오늘도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연극을 준비하셨네요. 네. 보니까 등장인물이 2명밖에 없나 봐요. 뭐 맞아요. 익숙한 배우의 얼굴도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연극이 하이젠버그는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일, 이런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그린 작품입니다. 네. 이제 거의 70대가 다 돼서 될 때까지도 제대로 연애를 못 해본 채 런던에서만 살아온 알렉스가 이 거침없이 다가오는 40대 미혼모인 조지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배우 정동원 씨와 함께 방진희 배우 2명의 배우만 등장하고요. 무대에는 별다른 세트도 없습니다. 네. 대신에 무대 바닥에는 극중 장소가 도면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간단한 테이블 몇 개와 이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상황을 바꿔서 만들어냅니다. 네. 이 텅 비어있는 무대를 채우는 것은요, 이 2명의 배우의 에너지들입니다. 굉장히 가득 채워주셔서 연극다운 매력을 10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이 무대 위에도 좌석이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네. 관람을 하는 자리에 따라서 다양한 각도에서 배우는 물론이고 무대도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흔히 연극하면 떠올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서 좀 독특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네. 연극이 사실 길지도 않고요. 또 네. 2명만 등장은 하긴 하지만 굉장히 대사가 짧으면서 간결하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2인극을 보시는 데 있어서 큰 두려움을 갖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연극 자체도 독특한 것 같은데 제목도 뭔가 독특하거든요. 하이젠버그. 어디선가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뭔가요? 네. 이 혹시 제목 들어보시고 독일의 네. 물리학자인 하이젠베르크를 떠올리신 건 아닐까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잘못 읽은 줄 알고 다시 네. 한번 읽어서 하이젠베르크가 아니었나라고 아셨군요. 봤거든요. 네. 저는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이 연극이 실제로 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주장한 이 양자역학에 되게 한 이론으로 유명한 게 네. 이 불확정성의 원리인데 이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작품이라고 실제로 나와 있어요. 네. 이 무엇인가 정확한 것, 또 확실한 것이 없다는 이 불확정성 원리의 개념을 우연히 만난 두 남녀의 관계로 풀어내려고 이 연극을 이렇게 만든 거죠. 네, 불확정성 원리를 연극에 적용했다고 하니까 뭔가 네. 신선한데요. 그러면 이 연극이 과학적인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해서 사실 과학적인 내용의 어떤 이론이 구구절절 설명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불확정성 원리를 활용한 거니까 거기서 영감을 받은 거니까 이 제목 하이젠버그는 그럼 하이젠베르크를 말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하이젠베르크의 영어식 발음이 하이젠버그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작가가 쓴 거거든요, 원작이. 네. 그래서 이제 제목을 하이젠버그라고 달려 있는 거고요. 이래서 과학의 어떤 이론보다는 과학의 어떤 그 이론의 원리를 이제 느낌이나 어떤 관계로 풀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하이젠버그라는 용어가 또 따로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 어떤 뜻이죠?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하신 분이라면 들어봤을 범직한 단어라고 해요. 네.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오류인 즉 버그랑 이 하이젠베르크의 이름을 섞어서 만든 게 바로 하이젠버그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여러 계산이 연달아 일어나는 병렬식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이런 프로그램을 만약에 우리가 실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행 중에 갑자기 버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오류를 잡기 위해서 벌레 잡기인 디버깅을 해야 되는데요. 디버깅을 실행을 해서 이렇게 오류를 찾다 보면 갑자기 버그가 사라져요. 문제 없음이 뜨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프로그램을 돌리겠다고 재실행을 시작해 보면 재실행을 하자마자 버그가 또 발생합니다.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오류를 고치는 행위 자체가 버그에 영향을 줘서 그 버그가 없는 것처럼, 오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하이젠버그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이해는 사실 안 돼요. 근데 네. 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도
이 컴퓨터의 어떤 버그와 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이 불확정성의 원리인데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갈지 어떻게 움직일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뭐 우리 몸에는 사실 우리 몸은 물론이고요. 지구, 우주까지 모든 만물은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네, 과학 시간에 그렇죠. 말로만 배우는 거죠. 네, 이 원자의 크기와 모양을 결정하는 게 뭐 원자 핵을 둘러싼 전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 원자나 전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면 관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네.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통해서 이 원리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사과를 보려고 하면은 사과에 네. 부딪힌 빛을 눈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이때 이 빛 원자는 빛 입자는요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사과의 외형이나 위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엄청 작아요. 네, 네. 이렇게 빛 입자가 원래 튕겨서 보는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의 위치나 운동량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빛이 아닌 전자를 충돌시켜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전자 현미경이에요. 네. 네. 문제는 같은 방식으로 사과가 아닌 원자를 볼 때는 측정이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아, 이유가 뭐죠? 네, 사과와 달리 원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충돌시키는 빛 입자랑 전자의 질량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를 사과로 바꿔서 제가 설명을 해보면요. 네. 원자를 보기 같은 사과의 크기를 이렇게 부딪혀서 본다는 말이고요. 그러면은 사과가 충돌이 된 다음에 위치가 변경되거나 혹은 충돌 후 모양이 바뀌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과의 정확한 위치나 혹은 정확한 모양을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둘 중 네. 하나만이라도 정확히 알 수 있다 쳐더라도 두 개를 동시에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원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정성이 있다 해서 이게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원자를 네.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인데 네. 똑같은 전자로 와서 부딪히면 그렇죠. 당연히 원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측정이 어렵다. 네, 이런 잘 이해하셨네요. 말씀이시죠? 네, 저는 맞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열심히 설명해 주셨지만 네. 제 뇌 속에 약간 불확정성이 좀 네, 하지만 그런 맞아요. 거 같지 않나 네, 싶은데요. 네. 복잡해집니다. 지금. 네, 맞아요. 네, 이 네. 근데 그 불확정성 원리가 사실은 그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조차 사실 되게 어려워하는 원리고요. 유명한 이 과학자이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이 리처드 파인만 박사조차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니까요. 뭐 어느 정도 어려운지 감은 오시겠죠? 저만 좀 바보가 된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 어느 정도 좀 위로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빛이 입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양자 이론의 어떤 시작을 열었던 아인슈타인조차도 양자역학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네, 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기보다는요, 이 불확정성 원리를 이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자연 현상을 확률적으로 불확정하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네. 실제로 이 아인슈타인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학 회의인 제5차 솔베이 회의에서 이 양자역학 개념을 두고 다른 과학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 회의에서 이 하이젠버그의 스승이었던 닐스 보어가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어 발표가 끝나자 이 아인슈타인이 그의 발표에 하나씩 반박을 시작한 네.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아인슈타인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보어의 이론에 반박을 하면 하루 종일 모여 있었던 과학자들이 이제 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러면 그런 밤에 보어가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가 난 아인슈타인이 자고 일어나서 또 다른 사고 실험을 제안하고 네. 보어가 그거를 다시 또 반박하고 이게 반복됐군요. 네, 그거를 한 5일 동안 했다고 해요. 그럼 네.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네, 실제로 닐스 보어는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을 매번 다 반박을 해냈고요.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결국 보어에게 유명한 말을 남기고 이 회의를 쓸쓸히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신은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주사위를 굴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나온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무작위하게 자연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할 뿐이지 인과관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 와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나 초전도체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 나노기술,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개발에도 활용이 되면서 점점 관련 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좀 초고난도의 어떤 주제가 네.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 작품 하이젠버그의 별점은 어떤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연극 하이젠버그 별점은 3개 반입니다.
네, 두 명의 배우가 빈 무대를 굉장히 꽉 채우고요. 과학 이론을 말로 설명하지 않고 느낌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연극 하이젠버그를 소재로 양자 역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개념은 쉽지 않지만 되게 네. 일화들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과학이라는 게 되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삶과 정말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연극도 참 기대가 되네요.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